예, 이번 시간에는 핵심 역량 보고서 성공 사례 8번째 그 성공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성공 사례를 많이 보여드리냐? 많은 사례를, 성공 사례를 보여드렸을 때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저런 사례도 있구나. 또 저런 사례를 내가 응용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많은 사례를 일부러 이렇게 강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4학년 2학기는 없다라고 했을 때 살짝 보여드렸는데 이 친구가 4학년 1학기 때 수강을 합니다. 그런데 학점이 4.8의 무토익이에요. 4.8의 무토익인데 이 4.8의 무토익 가지고 4학년 1학기 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학교에서 이제 그 강의할 때,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2장짜리 갖고 안 될 것 같으면 한번 이렇게 차별화, 핵심 역량 보고서 위주로 차별화해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런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했더니 이 친구가 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 그리고 정말 이 차별화 핵심 역량 보고서를 갖다 연구해서 애국계 기업에 그 당시가 언제냐면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가 7년 전에 R&D 부서에 연봉 4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거기에 지원해서 합격을 한 거죠. 4학년 2학기가 아니라 4학년 1학기 강의 끝나면서 여름방학에 도전을 해서 그래서 제가 4학년 2학기 없다라고 해서 이것을 그때 제가 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별화 이력서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왜? 2.8의 무토익이니까. 이거 갖고 어떻게 이력서 어떻게 내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화 이력서를 했는데 대표님과 각 실무진으로 구성된 면접관에게 차별화 이력서를 주자 대표님은 계속 저의 이력서만 보시면서 웃었다. 어떻게 활용해야 돼? 이것을 가지고 이 친구가 갔더니 그 회사의 대표사님이 이 친구의 핵심 역량 보고서만 보고 계속 웃었다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낸 사람은 이 친구 하나였다는 거죠. 저의 프로젝트 내용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왜? 이런 프로젝트를 했다. 그리고 제가 냈던 핵심 10문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핵심 10문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동안에 강의하신 것을 되새기면서 연습을 했다. 학업에 불리한 준비생들에게 면접에 가게 되면 100% 공부 안 하는 동안 뭘 했냐라고 물어볼 것이다. 왜? 3.5 이하는 질문을 합니다. 더구나 3.0 이하는 성실하지 못한 학생으로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체에서는 보통 3.5 기준으로 서류 전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물론 뭐 2점대, 3점대 가끔 합격하는 친구도 있죠. 어떤 특별한 스펙이 있을 때. 그러나 일반적일 때는 3.5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격하고 나면 3.5가 면접에 가면 제일 하예요, 성적이. 근데 거기에 뭐 2점대다. 이거는 뭐 공부 말고 열심히 한 거 뭐 있냐. 이건 뭐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죠. 그래서 강의 내용에 대해 친구들에게 말하며 차별화 이력서를 만들 때 친구들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렇죠. 왜? 그 친구들은 2장짜리만 들었으니까. 그러나 저한테 강의 든 친구들은 스펙도 부족하고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옆에서 쓸데기 없는 거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친구가 이걸 가지고 7개 기업에 합격을 하고 나니 그 비법을 알려달라고 연락까지 왔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당시에 별 도움이 안 될 거라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격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2.8에 2.8 무토익 더군다나 4학년 1학기 여름방학에 저와 같이 학생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셨으면 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주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이게 뭐냐? 2장짜리 갖고는 안 된다. 왜? 2장짜리는 스카이대부터 다 하는 거다. 내가 조금 스펙이 부족하다면 핵심 역량 보고서, 차별화 입사 지원서로 해서 그리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허와실, 입사 지원서 허와실. 확인할 수 없는 거.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얘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인적 프로젝트, 자기소개, 기타 그러면서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누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이 빨간 거는 본인의 이름이에요. 믿을 수 있는 제품 누구의 정보를 만나보세요. 참 열심히 만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를 이 친구는 그걸 보면서 저거를 내가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되겠다. 아마 이 친구는 그 당시에 분명히 사진을 찍었을 거예요. 제 이 강의 자료를.
그러면서 자기 걸로다가 이렇게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강렬한 열정을 바탕으로 배려를 기반으로 팀워크를 추구하는 최고의 인재입니다. 이러면서 신입사원 포트폴리오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참 잘 만들었죠. 네. 그리고 인적사항. 그래서 인적사항에 가서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학력 2.8 여기 나오죠. 2.8. 그리고 보유 기술 뭐다? 근데 보유 기술이 능력이에요. 뭐를 할 수 있다는 능력이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잘할 수 있다. 상중하로. 그냥 이렇게만 본인이 평가를 한 거예요. 나의 능력은 나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 상중하로 본인이 평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프로젝트, 유업식, 가변형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해봤다. 왜? 왜요? 이 친구가 뭐예요? 기계자동차공학과예요. 이공계생들은 뭐예요? 프로젝트 한 거. 교수님하고 어떤 프로젝트 한 거, 팀별로 다 연구한 거, 그걸 다 프로젝트로다가 이제 이름을 바꿔서 하면 되는 거니까. 왜? 이런 거 프로젝트 해봤다. 레포트 냈다가 아니라, 팀별로 다 뭐 했다가 아니라, 나 이런 프로젝트 해봤다. 뭐 말을 좀 바꾼 수도 있죠. 왜? 프로젝트를 제일 좋아하니까. 프로젝트는 단어를 제일 좋아해요. 누가? 회사의 채용 전형자들이. 그래서 아이디어, 기대 효과, 개선할 점 참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런 것을 자기가 해봤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아이디어, 기대 효과, 개선 방향, 활동 내용 이런 식으로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림까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은 할 거예요. 아마.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써놨으니까 뭐예요? 질문에 대비해서 내가 충분하게 답변할 것을 연구해서 준비해놨어야죠. 그리고 뭘 질문하면 막힘없이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상이동식 스마트 캔트리 크레인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이디어, 구동 방식, 개선점이 뭐다. 멈추지 않는 기술 혁신, 한국 어디 회사에서 제가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참 헤드라인 타이틀도 참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놨으니 거기 대표이사님이 이걸 보면서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2장이잖아요. 물에 안 들어봐요 그거. 이 앞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역설계를 통한 3D 모델링 하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해봤다. 근데 이것은 멈추지 않는 이런 기술 혁신. 내가 귀사에 입사하면 이걸 한번 만들어 가겠다. 물론 이거와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이런 유사한 것도 나는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봤으니까 이런 연구개발을 해봤으니까 나는 학점은 나쁘지만 난 이런 연구개발 실무적인 경험이 있다를 갖다가 이 친구는 어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사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예요? 이제 자기소개해야죠. 성장과정, 만들기를 좋아하는 아이, 나의 성격, 호기심 천국, 긍정의 힘, 철저한 계획으로 실수를 최소화하자. 헤드라인 타이틀 두세 개 잘 줬죠. 성장과정보다는 어때요? 나의 성격? 그러면서 굵은 글씨로 나 호기심 많은 적극적이고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 있고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기준. 면접관님 많이 힘드시죠? 시간 없으시죠? 이 헤드라인 타이틀 다음치 요 굵은 글씨 요 포인트 요것만 봐주세요. 왜? 사람이 눈으로 다 모두 안 읽어보더라도 굵은 글씨는 사람이 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더 관심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심리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헤드라인 타이틀 굵은 글씨체를 중간중간에 그 중요한 부분을 해라고 했던 게 심리전으로 나 이거 봐줘. 그리고 너 이걸 본 만큼 나에 대한 관심도 머릿속에 재워주세요. 이런 거거든. 그리고 이 친구가 대학생활에서 팀 프로젝트로부터 설계자의 꿈을 키우다. 축구에 열정을 쏟다. 왜? 활동적인가? 리더십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왜? 축구를 그냥 한 게 아니라 나는 거기에서 리더십 역할을 했다. 리더십을 배웠다. 리더십을 발휘해봤다. 그래서 솔선수범. 이 친구예요. 솔선수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여기 굵은 글씨체로다 그렇게 잘 해줬잖아요. 빡빡하게. 글씨 크기 12포인트로 빡빡하게. 나 이렇게 한 게 많아요. 많이 써놓으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만 피곤해요. 그 나만의 강점을 면접관이 체크하지 못하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준 거예요. 왜 그런지
시간 없는 면접관 서류 전형 몇 초? 1분. 1분 안 돼요. 이렇게 봐갖고 막 넘기다가 느낌이 없으면 버려야 돼요. 저 뒤에 수천 장이 쌓여 있습니다. 도저히. 이게 서류 전형의 한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서류 전형의 한계. 그래서 포인트를 줘라, 헤드라인 타이틀을 줘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물론, 헤드라인 타이틀로다가 다 합격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유공합 제품 생산 기업이 되도록 저의 열정을 불태우겠습니다. 요런 헤드라인 타이틀 아주 중요합니다. 요런 헤드라인 타이틀로 시선을 끌고, 그리고 내용에서도 타이틀로, 헤드라인 타이틀로 채용 전형자의 시선을 끌어라. 지원 동기, 전공에서 찾은 꿈, 그러면서 굵은 글씨체로 이렇게 해줬죠. 전공에서 찾은 꿈, 그 다음에 입사 후에 각오, 맥, 기운이나 힘, 그러면서 굵은 글씨체로 이렇게 나 요런 거 중요해. 나 요런 거는 한번 읽어주세요. 면접관님 시간 없죠?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굵은 글씨체. 그래서 굵은 글씨체로다가 글씨 크기를 눈에 튀게 해줬죠. 육군훈련소 조교, 기타 활동, 한빛 지역 나눔 아동센터, 뭐 이런 아르바이트, 이마트 축전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 친구가 뜨거운 열정과 끈끈한 팀워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야, 뭐, 그래, 조교 좋아요. 하여튼, 이 군대 생활한 거를 갖다가 어떤 특이한 거, 이렇게 한번 어필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어필을 했을 때 잘못하면 이거는 그냥 일반 보병 나왔다. 이거는 뭐 크게 그 어필이 안 돼요. 지금 뭐 조교하면서 난 이런 것을 하면서 어떤 인내, 끈기 뭐 이런 거를 해봤다. 뭐 아마 이것을 강조하냐고 이 친구가 요걸 한 것 같아요. 요것을 넣은 것 같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어떤 이런 증거 사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활동, 육사 지방선거 투표 사무원 아르바이트로 난 한번 참가해봤다. 그리고 사회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것은 젊은 세대들의 무관심이 자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함께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야,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이런 뜻으로 이제 본인을 이제 이런 의견을 어필한 거죠. 참 뭐, 잘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임하며 상호간 소통을 중시하는 일 잘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스펙, 저의 스펙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스펙에서 SPEC를 갖다가 이렇게 어필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참 잘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연구한 거를 보면 면접관이 뭔가 연구했구나.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열의가 있구나. 다른 애들보다 다른 지원자들보다 입사하고 싶은 열의를 이렇게 어필했구나. 그래서 이 친구한테 더 관심도가 높은 거예요. 왜 2.8의 무토익이 2학기 1학년 4학년 1학기 방학에 이 친구를 뽑았냐 이거예요. 아마 이런 친구들은 입사하고 나면 정말 일 잘할 거예요. 아마 승진 제일 엄청 빠를 거예요. 회사에서 많은 인정을 제일 먼저 받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니까. 남보다 연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난 연구를 해서 남보다 차별화해서 난 입사해야 되겠다. 이 자체가 회사에서도 가서 자기 능력을 이런 식으로 또 어필한다니까요. 하여튼 너무 잘했던 사례고요. 야, 이어서 평택대학교 이제 금융반이라고 해서 일기 서류 전형 없이 그냥 일기 만들었으니까 말아. 그리고 이게 방과 후에 수업 이후에 수업을 들을 사람 들어라. 그러니까 전형 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한 거예요. 근데 4학년 25명이 이제 왔어요. 4학년 25명이 지원을 했는데 원래는 35명, 40명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안 와요. 왜? 들어봐야 뻔하니까.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2장짜리 가르치니까. 그거야 들어봤더니 수차례 들어봤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4학년 1학기 4월 9일 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입사지원서 허와실 핵심 10문제를 교육을 했어요. 4월 9일부터 해서. 근데 이제 중간고사래요. 근데 중간고사라 그 3시간, 3주에 3시간 해서 9시간 이제 교육을 하고, 근데 중간고사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래고 났는데 중간고사도 있고 그래서 2012년 상반기 전국 새마을 금고 공채가 뜬 거예요. 근데 이것을 4월 9일 날 했는데 약 한 달 만에 중간에 중간고사도 있었고, 이제 과제물, 핵심 10문제 과제물도 하는 시기였는데,
6시에 가서 강의를 5월 7일 날 갔는데 6시 이제 시작인데 이 친구들이 그래요. 교수님, 지금 전국 상반기 새마을금고 공채가 떴대요. 근데 새마을금고가 제2금융권인데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다 제2금융권이죠. 근데 복리후생이나 급여 이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 의외로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경쟁률도 이 수십 대 1이에요. 그 서류 전형만. 전국, 지금은 뭐 서류를 웬만하면 합격해갖고 필기시험 적성검사에서 막 떨구는데 이때만 해도 서류 전형에서 거의 뭐 10대 1 뭐 이래요. 그 기본적으로 10대 1, 20대 1 막 이런 때인데 그래서 18시에, 6시에 이제 학생들 수업 끝나고 5시부터 6시까지 밥 먹고 6시부터 이제 9시까지 수업할 때인데 한 학생이 그래요. 지금 새마을금고 공채가 떴대.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 여기 핵심 10문제 해놓은 거 있지? 이거 가지고 온라인 접수니까 그냥 이 핵심 10문제 가지고 퍼다 붙여라. 온라인 접수니까. 우리는 왜? 이제 한 달 했는데 9시간밖에 교육을 안 했는데 기대하지 마라. 그랬더니 25명 중에 24시간, 이게 5월 7일 날 우리가 이 정보를 봤는데 5월 8일 17시 24시간 남았는데 그러니까 핵심 10문제 해놓은 거 있으니까 이거 갖다가 그냥 퍼다 붙여라. 그랬더니 25명 중에 18명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25명 핵심까지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냥 퍼다 붙여. 복글복이요. 왜? 이제 요거 했는데 무슨 되겠니? 그랬더니 나중에 서류 전형 5월 18일 3시에 발표하는데 서류 전형에 14명이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날 제가 이제 부산에 있었는데 그 급해서 면접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제가 핵심 역량 보고서를 조금 해줬는데 그때 이제 한참 그걸 강의할 때인데 그래서 야, 내일 모레 토요일 날 무조건 다 나와. 면접하자. 왜? 그 다음 주가 바로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면접을 2, 3일밖에 안 남았어요, 면접이. 이 발표일부터. 그래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준비를 했는데, 보세요. 학점, 학년, 평점, 어학, 자격증, 뭐, 별로, 이 취업 강의가 별로 들은 사람도 없고, 여기 보면 학점이 그렇게 크게 좋지도 않아요. 여기 또 보면 3학년 학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차 서류에 불합격하는 4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뭐예요? 4.17, 3.95인데 1차 서류에 4명이 불합격합니다. 18명 지원했는데 그리고 2차 필기에서 이제 이 3명이 이제 불합격을 해요. 그리고 면접에 최종 면접에 14명이 해서 최종 7명이 합격을 합니다. 몇 달 만에? 한 달 반 만에. 여기 보세요. 3.16, 3.7, 4.15, 3.6, 3.4, 2.9, 2.7. 그리고 토익이 제일 높은 친구가 695예요. 그 자격증 별로 없어요. 야, 18명 지원해서 면접에 14명 가고 면접에 그리고 최종에서 7명이 합격하는 서울 경기권입니다. 서울 경기권. 말씀드립니다. 수십 대 1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또 4월 2일 날 교육을 하는데 보름만 남겨놓고 4월 2일 날 하는데 갑자기 또 상반기 공채가 뜬 거예요. 4월 17일 서류 마감이래요. 35명 지원해서 31명이 서류 합격하는데 4학년 학점 보세요. 학점 뭐 2.5, 2.9, 2.7 학과 이런 친구들이에요. 왜 이 친구들이 왜 여기 많이 왔냐? 디지털 금융 정보학과 여기 미국학과 무역학과 앞에 선배들이 합격하는 걸 본 거예요. 그 친구들이 다 온 거예요. 소문 듣고. 그래서 뭐 자격증 별로 없어요. 금융 자격증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거 가지고 야 서류 그냥 내봐라 했더니 35명에서 31명이 합격을 하더라. 어떤 거? 핵심 10문제 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합격한 사례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보내준 편지입니다. 무역학과 4학년 누구다. 차별화 이력서를 듣고 저렇게 하면 정말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연히 이력서를 보내놓고 발표 날을 기다렸다. 당연히 안 되겠다 싶어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고 다음 발표 날에 친구들과 시험이 끝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왜? 중간고사를 했죠? 다음날 확인을 했습니다. 결과는 합격했다. 솔직히 즐거움보다는 막막했다. 왜? 해놓은 게 없으니까. 취업 강의 몇 시간 듣고 처음 던졌는데 수십 대 1에 된 거예요. 경영학과 일반 상식을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이 막막했다. 필기시험은 민법, 회계학, 경영학인데 강사님이 보내준 기출문제 나와서 놀랬다. 면접 갔더니 면접관 5명
4명이 그룹으로 들어갔는데 강사님이 보내주신 기출문제서 많이 이런 예상 문제를 제가 보내줬어요. 급하니까. 그럼 모의 면접 때 이거 해. 그래서 많이 나왔다. 물론 여기 기출문제에 핵심 10문제 플러스 일반적인 면접 질문 그거를 제가 이제 예상 질문으로 해서 줬는데 거기서 많이 나온 거예요. 단점이 뭐냐? 주량이 어떻게 되냐? 친한 친구 몇 명이냐? 뭐 전공과 관련된 질문. 처음 면접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많이 조리 있게 못한 것 같아 마지막으로 임팩트를 남겨야겠다고. 그래서 끝으로 하고 싶은 말 마지막에 나가보라는 면접관님들의 말에 손을 들고 준비해온 게 있다며 해보겠다고 했고 면접관님들은 준비해온 게 있으면 해야지 하며 들어주셨다. 면접 예상 문제에 있었던 어린이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만든 동요를 개사해서 불렀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제가 핵심 10문제에서 말씀드렸죠. 이 친구 또 사례도 말씀을 드렸고요. 핵심 10문제 끝으로 하고 싶은 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 내가 만약에 금융회사를 간다. 뭐 금융상품에 비유해서 나를 소개할 수도 있고 뭐 끝으로 하고 싶은 말에 멋지게 재미있게 그리고 내가 자동차 회사 간다. 그럼 뭐 현대자동차 간다. 자동차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나를 비유해서 소개를 멋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회사의 대표적인 상품에 나를 비유해서 소개해봐라. 이런 거를 제가 얘기했던 건데 동요를 개사해서 웃으면서 당당히 불렀다. 퐁당퐁당 돈을 모자. 저번에 말씀드렸죠. 핵심 10문제에서 면접을 망쳐서 못 받겠구나 하는데 결과는 최종 합격했다. 너무너무 좋았고 발표 후 2시간 만에 내일 면접 보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 다음날 면접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같이 면접을 보러 갔던 4명 중에 1명이 그 자리에 또 있었다. 알고 보니 제가 들어간 새마을금고는 2명의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었는데 공교롭게 같이 면접을 보았던 친구하고 2명만 합격했다. 한 지점에. 그러니까 이게 최종 면접이 일단 다 합격을 했는데 내일 모레 거기에 입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사장님하고 최종적으로 한번 만나는 거예요. 최종 합격을 한 거고. 왜? 근무할 회사니까. 근무할 지점이니까. 이사장님과 면담을 하고 밥도 사주시고 설명도 듣고 1월 2일부터 출근하게 됐다. 한 달 동안 시컷 놀라는 말씀을 하셨다. 연봉은 3천 정도? 금융권 어때요? 기본급으로만 얘기하죠. 근데 뭐예요? 수당이 많죠? 수당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따블일 정도예요. 인천 50여 개 지점의 중간 정도 자산 규모라고 하셨다. 본점과 지점이 있고 2년씩 번갈아 가며 근무하게 될 거라고 오늘 중앙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연수 들어간 거예요. 이 정도가 공채 후기라고 하면 될까요? 또한 면접 기출문제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모의 면접 해주신다는 것도 정말 모의 면접 토요일 일요일 날 그냥 막 빨리 나와. 뭐 2,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최종 합격해서. 또 한 명은 이 친구 미국 학과 출신인데 미국 학과하고 금융권하고 관계없죠. 강사님이 내주신 10문제 집에 부랴부랴 와서 바로 자기소개서 수정해서 다음날 학교도 빠지고 사진도 찍고 사진도 없어. 4학년 1학기고. 그러니까 사진도 없고 그러니까 다음날 와서 사진도 찍고 하루 만에 사진 찍고 오늘 6시 알았으니까 내일 5시 마감이니까 학교도 안 가고. 보세요. 5월 7일 강사님 수업 시간에 급하게 새마을금고 공채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다음날이 서류 마감이었다. 여기 나오죠. 경험삼아 넣어본 것이 기대도 안 했는데 서류 합격자 발표날 조별로 차별화 이력서를 만들고 있었다.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차별화 이력서 이런 거 만들고 있었어요. 결과는 합격. 너무 좋아. 소리 지르면서 방방 뛰어다녔다. 필기도 합격. 필기 때는 정말 떨어진 줄 알았다. 이젠 최종 면접. 하지만 면접은 처음이라 말도 못하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강사님과 모의 면접하는데 자기소개 준비 안 된다고 많이 혼났어요. 왜? 면접은 깨질수록 효과가 높습니다. 강사님이 교육해 주신 면접 맥락만 좀 잡으면 서로 다 연결되고 또 핵심 숙제에서 했던 것들이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핵심 10문제 중요성 여기서도 또 얘기합니다. 면접 보기 전에 강의 때 공제 외워라 하신 말씀에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공제가 떡하니 나왔어요. 그쪽 공제 이런 거 그 회사의 중요한 거 5대5 면접이었다. 준비한 차별화 이력서를 드리니 너무 신기하시면서 한 면접관님이 이거 준비한 사람 누구냐고 손 들어보라고 손을 들었더니 정말 감사하다고. 면접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딴 사람은 입만 가지고 갔어요. 이 친구는 지금 제가 성공 사례로 보여드리는 핵심 그런 차별화 입사 지원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가져가갖고 드렸더니 이거 준비한 사람 누구냐고 감사하다고. 누가? 면접관이. 그럴 땐 뭐예요? 감사해. 너 합격 이런 소리예요.
면접관님들이 공통 질문하셨는데 질문하시고 다른 사람이 대답할 때 차별화 이력서만 읽어봤다. 왜? 공통 질문 던져놓고 다른 사람 떠들 때 면접관들이 내가 준 서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입만 가지고 왔으니까. 볼 게 없잖아.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 인터넷으로 접수한 거? 그 빡빡한 글씨 누가 봐? 눈 아파서 안 봐요, 그건. 그랬더니 공통 질문하셨는데 질문하시고 다른 사람 대답할 때 그래서 내가 드린 차별화 이력서만 읽어보고 웃으셨다. 속으로 내심 기뻤다. 제 1금융과 2금융의 차이 모의 면접에서 중요하다고 했는데 나왔다. 그렇죠? 당연히 2금융권이니까 1금융권과 2금융의 차이 이런 거 예상 문제로다가 제가 얘기했더니 그대로 나왔다. 앞 사람들의 새마을금고는 파출 업무라는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면서 고객에게 직접 찾아가는 유일한 금융권이라고 했다. 부모님께 배운 것이 뭐냐고 라는 문제였는데 이때 강사님이 금융권의 인재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나서 꼼꼼함과 책임감을 배웠다고 말했더니 좋았다. 왜? 금융권은 뭐예요? 숫자를 하는 거예요. 숫자가 이래도 틀리면 안 돼요? 그냥 꼼꼼해야 돼요. 책임감 있어야 돼요. 정확해야 되니까. 금융권은 꼼꼼한 성격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도 고객님들의 오감만족 서비스 해야겠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 면접이 끝나고 나가보라는데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이 있다고. 이 친구도 앞에 있는 친구하고 똑같아요. 해보라고 해서 강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어린이 고객 6, 7년 동요 개사를 준비해 불렀다. 떨리는 목소리로 불러서 정말 음치같이 불렀지만 5분, 5분 모두 웃으면서 봐줬다. 결과는 합격. 너무 좋았다. 의왕 새마을금고에서 OT한다고 합격자 발표 2시간 뒤에 전화 왔다. 야, 저는 그런 저를 새마을금고에 합격 주셨어요. 서류 합격. 서류 전형 때 쓴 자기소개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 불과 한 달 만에 무토익 2.9. 무토익 2.9 4학년? 그런데 어때요? 무토익 2.9 한 달 만에 연봉 이 당시에 이 친구들 다 수당까지 5천 넘습니다. 언제 7년 전에 이렇게 이 친구가 절망적인 4학년 지금은 꿈의 연봉을 받는 상이 됐다. 이 친구들 뭐 했어요? 핵심 역량 보고서 차별화 입사 지원서 이거예요. 차별화 입사 지원서 핵심 역량 보고서 핵심 10문제 이거 가지고 합격한 거예요. 또 한 명 보겠습니다. 상반기 새마을금고 서울 지역에 합격한 누구다. 이번 학기에 강사님이 평택대에서 강의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미 1기 때 소문이 났으니까. 친한 동생이 강사님 수업을 듣는데 오늘 9월 7일 새마을금고에 취업한 지 한 달이 됐다. 첫 월급도 받았다. 아직도 얼떨떨하다. 일 배우냐고 정신이 없다. 4학년 다니면서 무자격 토익 695. 아무 자격증도 없고 695. 4학년이 정말 창피하지만 솔직하게 적을게요. 후배들을 위해서. 4학년이 되어서 돌아보니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이런 친구들 우리 많아요. 이 강의 듣는 친구들 특히. 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자세히 얘기하냐.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제 강의를 듣는 핵심 역량 보고서 핵심 10문제 가지고 이거 강의 들은 친구들이 좋은데 합격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취업실무 특강 첫 강의에 오신 유찬님 강사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다. 강사님을 열심히 따라가서 스펙에 비해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례들을 보면서 저도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잡스쿨 2기에 들어왔다. 1기 때 뭐요? 억지로 25명 왔고 2기 때는 3대1이었어요. 거기 들어오려고 그 반에 들어오려고 이미 소문이 나서. 그래서 이 친구가 취업 준비를 한 번도 안 해본 저는 강사님의 수업이 벅찼다. 왜? 제가 한 번만 고생하자. 핵심 10문제 이거 한 번만 고생하자. 열흘만 고생하자. 늦으면 15일만 고생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합격할 수 있다. 왜? 이런 친구들 다 그렇게 했다. 특히 10대 과제 장난 아니죠. 지금쯤 하고 있으라 믿어요. 10대 과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다. 10대 과제면서 정말 절망이었다. 왜? 허와시를 가르쳐주면서 이거 만들어 와. 그래야 니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좋은 데 갈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해놓은 게 없다니,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었다니, 과제 기간 전 중간고사 기간 겹쳐서 너무 힘들었다. 중간고사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5월 초순에 전국 새마을공채 모집 광고가 떴다. 2기 모두 얼떨떨했다. 6월 말에 공채가 뜰 줄 알았더니 5월에 갑자기 떠버렸으니까 이력서 제출 마감 하루 전에 알았다. 이때 10대 과제가 빛을 발했다. 왜? 10대 과제 한번 연구해놨잖아? 인터넷에 접수할 때 한번 이 10대 과제 가지고 붙이면 웬만한 거 다 여기서 다 갖다 붙이면 돼요. 정리 여기 되는 거 웬만한 자기소개서는 여기 있는 거 갖다가 다 붙이면 돼요. 저는 원래 10대 과제를 영업직에 맞춰 써놨으니 그래도 미리 써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은행에 맞춰서 조금만 바꿔주면 돼요. 한 번만 만들어 놓고 그걸 만약에 내가 금융권에 간다. 내가 영업직에 해놨지만 내가 금융권 간다. 조금만 바꿔주면 돼요.
하루 만에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꼭 10대 과제 미리 해놔라. 여러분 선배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미리 찍어 놓으세요. 저는 미리 찍어 놓은 사진이 없어서 여권 사진을 넣었어요. 참. 여권 사진 넣었는데도 됐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얼마나 한심하시겠어요? 사진도 없어, 사진도. 왜? 취업에 대해 아무 생각 없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한 달 만에 꿈의 연봉을 받는 직장에 들어간 거예요. 원래 금융권에 도전볼 생각도 안 했는데, 그리고 이력서를 제출한 후 새마을금고는 머릿속에서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다. 1차 합격자 발표 날이 다가왔다. 아예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합격이었다. 핵심 10문제 때문에 합격한 거예요. 이땐 차별 이력서도 못 썼어요. 강의도 한참 할 때예요. 강의 한참 할 때. 다른 이기분들이 많이 합격해서 놀랐다. 10대 과제를 해놓길 정말 잘했다. 그죠? 10대 과제, 제 핵심 10문제, 그리고 필기시험, 열흘 동안 2시간씩 자면서 공부했다. 기말고사 제쳐놓고 새마을 필기시험에 미친듯이 매달렸다. 필기시험, 경영학과 분야별로, 그 다음에 내가 그 선택이 있어요. 그거 경영학과니까, 야, 이 경영학이 좀 쉽다. 그러니까 이쪽을 좀 공부해라. 서울지역본부 지원자였기 때문에 삼성역 중앙역에서 시험을 봤다. 시험은 많이 어려웠다. 그러나 편하게 봤다. 왜? 그 준비 안 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시험을 봤다. 집에 와서 취업 관련 카페 들어가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답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올려놓은 정답을 맞춰보니 제가 정답을 많이 맞춘 느낌이 들었다.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했다. 2차 합격자 발표 날이 다가올수록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다. 드디어 2차 합격날 발표 날이 왔고 확인해보니 합격이었다. 저는 정말 기뻤고 바로 3차 면접에 들어갔다. 10대 과제 해놓은 것을 읽고 또 읽었다. 왜? 면접에 10대 과제에서 웬만한 면접은 여기서 다 나와요. 솔직히 10대 과제에 대해서 너무 미화된 이야기가 뻥이 많기 때문에 모듈 제거를 만들려면 읽고 또 읽었다. 왜? 제가 무조건 만들어 와. 소설을 쓰든 뭐 하든 무조건 채워와. 안 해와? 나가. 들을 자격도 없어. 니네 그래놓고 어디 취업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모질게. 왜? 단시간 고생시켜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래서 모질게 했더니 억지로 허와시를 그걸 이제 생각하고 막 억지로 만들어 와요. 근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 오면 그다음부터 이제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져요. 저는 처음 자기소개를 임팩트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서 새마을금고의 대출 상품에 비유해서 자기소개를 했다. 그리고 10대 과제를 토대로 차별화 이력서를 만들었다. 차별화 이력서는 강사님이 조를 짜줘서 같이 만들겠으니까 이 자기소개 이거는 면접에 가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면접 시 제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히든카드를 쓸 수 있도록 동요를 개사했다. 이거 제가 핵심 10문제에서 알려줬죠. 핵심 10번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부까지는 자기소개를 자신이 새마을금고에 도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스펙 위주로 자기소개했다. 그때까지 면접관님들은 제가 제출한 차별 이력서를 보셨다.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저한테 강의 온 사람들이 그냥 입만 가져간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뭘 떠들든 관심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뭐야? 들어가서 내 차별화 이력서를 딱 들었더니 뭐야? 다른 사람들 자기소개하고 뭐 얘기할 때 이 면접관들은 내가 준 서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얘들 얘기하는 거 듣지 마라 이거예요. 나 지원자 5명 들어갔는데 나 이런 걸 준비해 왔는데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면접관님 이것만 읽어보고 얘들 옆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 듣지 마세요. 전략이야 전략. 누가 입만 가지고 가래요? 왜 이 친구들은 왜 이걸 가져갔는데요? 이런 효과 때문에 면접에 가 써먹으라고 제가 한 거예요. 면접관님들이 제가 제출한 차별 이력서를 보고 보셨다. 네 번째 사람이 저는 뭐 새마을금고 며느리가 되게 양평에서 올라온 누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 면접관도 일제로 고개를 들고 쳐다봤다. 왜? 조금 참신하게 했으니까. 드디어 제 차례가 됐고 제가 준비한 자기소개를 했다. 제 소개를 새마을금고 대출 상품인 5대 만족, 5대 대출에 비유해서 했다. 그 회사의 상품에 비유해서 날 소개해라. 제가 앞에 사람코도 얘기했죠. 사례를. 이라고 했더니 면접관들이 모두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처음 자기소개에서 중요한 것 같다. 합격자 오리엔테이션에 갔더니 앞에서 왔던 그 쨍쨍한 분은 다 떨어지고 뭐 어디에 며느리가 되겠다고 양평에서 온 사람만 하고 이 친구만 합격했다. 평소에 새마을금고에 어떤 이미지나 생각을 갖고 있는가였다. 이래서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나는 채용 전형을 진행을 했다. 야, 면접관님들 표정이 좋았다? 그때 한 분이 파출 업무를 아냐고 뭐 모르더라도 좀 내가 알고 있으면 제대로 얘기를 해야죠. 잘 모르더라도. 물론 뻥이다. 면접을 할 때 뻔뻔하게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제가 그랬어요. 뭐 아니면 도야. 다 퍼버. 왜? 이래서 떨어지다 저래서 떨어지는 건 똑같은 거야. 자신 있게.
제가 면접에 강조하는 게 자신 있게. 뭐 아니면 도야. 그리고 했더니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자기는 합격을 했다. 야, 차별화 이력서에 발전방에 써놨던 것이었다. 차별화 이력서를 넣는 내용을 말했다. 공통 질문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 많으신 분들인데 새마을금고를 어필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고 이거를 공통 질문으로 던졌어요. 뭐예요? 이걸 갖고 얘기하려면 뭐라 했어요? 이런 거 바로 핵심 6번 발전 방향, 새마을금고의 발전 방향. 근데 이거 갖고 해라 했더니 제가 준비한 차별화 이력서에 발전 방향을 써놨던 것이었습니다. 차별화 이력서에 대한 내용을 말했다. 보세요. 왜 핵심 6번이 중요한지. 그래서 이 친구가 합격을 했다.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그 10대 과제 중 면접관을 설득하라에 대해서 써놨던 내용을 생각해서 대답했다. 뭐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배운 서비스 마인드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면서 이 영업과 관계에 대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배운 서비스 마인드에 얘기했다. 즉 뭐예요? 면접관을 설득하라. 핵심 7번, 8번. 채용에 대한 이유 이런 거 갖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그래서 면접이 끝났는데 다들 나가봐도 좋다는 말에 저는 마지막까지 손을 들어 30초만 주신다면 준비한 거를 하겠다고 면접관들 해보라고 허락해 주셨고 저는 준비한 동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 핵심 10번 강하게 어필하고 나와야죠. 그랬더니 그냥 나가라고 하는데 나 저 30초만 준비한 게 있는데 좀 시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멋지게 동요 준비한 걸 했더니 면접관님들은 완전히 빵 터지시고 같은 좋은 면접관들이 다 박수를 쳤다. 다른 애들은 할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옆에 지원자들이 박수를 쳐줘요. 면접관들은 빵 터지고. 면접관을 웃게 하는 거 유머 감각 있는 지원자라고 펀 경영 유머 감각 있는 지원자를 좋아한다. 거기에 부합되는 거죠. 2013년 졸업 예정자인데 조기 취업해서 마음이 후련하다. 4학년 1학기 때. 야, 그래서 이 친구가 합격을 했다. 야,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친구가 안정하십니까? 이건 자기소개, 그 회사의 대표적인 상품, 면접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동요, 곰 3마리가 적금을 들었네. 이건 뭐예요? 핵심 10문제에서 제가 해드렸던 거죠. 이것은, 제가 핵심 10문제에서 말씀드렸죠. 끝으로 나가라고 할 때, 나를 강인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동요라든가 이것을 개사해서 멋지게 면접관들한테 웃음을 주면 좋다? 그래서 이 동요, 제가 핵심 10문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차별화 이력서로다가 면접관님들한테 이렇게 환심을 샀는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